자기주도 수학학원 월말 테스트 5월달 중2 시험지 풀이하도록 할게요. 순환소수 표현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순환마디가 지금 1, 3, 1, 3이기 때문에 순환마디 1, 3 위에 점 찍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5, 035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35 양 끝에 0과 5 위에 점을 찍어야 하는데 잘못했고요. 디귿은 지금 소수 첫째 자리부터 231, 231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2와 1 위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잘못했고요. 리을 보시면은 24, 24, 24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 위에 점 찍는 거 맞고요. 미음 72, 72, 72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7과 2 위에 점을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기억과 리을 2번. 순환소수,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는 거는 소수점 아래에서부터 가장 최소한의 마디를 찾아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가 B보다 작을 때 부등식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무엇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냐면요. 문자에 부호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부호가 만약에 바뀐다면 부등호의 방향도 함께 바뀌셔야 합니다. 표시가 왜 이래? 그래서 부호에 바뀌면 부등호의 방향이 함께 바뀐다는 거 유의하셔서, 자, 그럼 1번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었어요. 2번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죠? 그러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맞고요. 3번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틀렸습니다. 4번 오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자, 4번 보시면은 A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5번 A와 B의 부호가 여전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56분의 3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일 때 상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약 분수에 요거 빠뜨리셔가지고 틀리는 학생들 많죠? 조심하세요. 기약 분수의 분모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로 2나 5분이어야 합니다.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를 읽자마자 관련된 개념이 떠오르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겠고요. 지금 56분의 3은 기약 분수이니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할게요. 그럼 8, 7에 56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7로 인소인수 분해가 되겠고요. 분모의 소인수로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 7이 있기 때문에 요 곱해지는 상수 A는 7의 배수여야 7의 배수이어야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7의 배수인 3번 14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보니까 지수 법칙이네요. 지수 법칙 한 번만 정리해 보면요. 거듭 제곱의 곱은 지수의 합. 항상 이렇게 문장으로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의 곱.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 경우가 세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일단은 대표로 이렇게 차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의 분배. 나눗셈의 거듭 제곱도 지수의 분배. 이게 개념이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보실 때 이 개념이 떠오를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럼 1번은 지금 거듭 제곱의 곱이니까 지수의 합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틀렸고요. 2번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의 곱입니다. 틀렸고요. 6이 되어야겠죠? 여기는 m 더하기 n. 자, 3번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래로 가지고 올게요. 9의 2제곱을 3번 더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3으로 바뀌고요. 9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의 제곱이라서 식이 이렇게 됐고요. 그럼 3의 제곱의 제곱은 3의 4제곱에 3을 곱하는 거니까 지수의 합 따라서 3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역시 자리가 없으니까 4번을 욜로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요거 나눗셈 같은 경우 약분을 하셔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념 공부를 할 때인 거고 지금은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수의 차라서 a의 5제곱이 되고요. 역시 나눗셈은 지수의 차이니까 a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4번도 틀렸어요. 5번은 이제 곱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분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 여기서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요 괄호 안에 곱해져 있는 게 개수인 마이너스 2와 문자인 a의 5제곱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2에도 a의 5제곱에도 이렇게 분배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곱하기 a의 1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개수 계산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5번 보겠습니다. 지금 괄호가 있고요. 이거 네. 오타가 난 것 같네요. 문제에 오류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중괄호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소괄호부터 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괄호 푸실 때 부호 실수 나오기 쉬우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 먼저 소괄호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그러면 중괄호가 풀리면서 이렇게 소괄호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간중간 계산을 하시면서 푸셔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괄호를 다 풀어놓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괄호 한 번 더 풀어줄게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럼 다 풀었으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동류항 잘 찾아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는 5x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이니깐요. 플러스끼리 먼저 더해주시면 8x에 2를 빼주니까 6x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1y. 자, 따라서 ax 플러스 by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a는 x의 개수인 6이 되겠고요. b는 y의 개수인 마이너스 11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5, 4번 이렇게 되겠죠? (6번)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x에서 3을 뺀 후니까 뺄셈을 먼저 해야 돼요. 괄호 꼭 해주셔야 되고요. 2배를 하면 곱하기 2, 12 미만이다. 그러니까 등호 없는 부등호 이렇게 맞고요. 2번 x의 4배에 1을 더하면 이번엔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괄호 해주지 않아요. 곱셈 먼저 하고 2를 더하면 자 10보다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작거나 같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하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미만으로 적었기 때문에 얘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x km의 거리를 시속 10km로 가면 30분을 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 역시 크지 않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하로 적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속력분의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고요. 30분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2분의 1 시간 되겠습니다. 왜 2분의 1로 바꾸는 것인지는 요 속력의 단위와 맞춰주시는 거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가 지금 시속이므로 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돼요. 틀렸고요. 아니요. 맞고요. 4번 올해 X살인 여우리의 10년 후 나이는 올해 나이의 2배보다 많다. 10년 후 나이면 10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2배는 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많다는 그냥 초과의 개념입니다. 뭐뭐보다 많다는 등호 포함되지 않아요. 맞았고요. 5번 한 개의 무게가 Xg인 굿을 5개와 한 개의 무게가 100g인 굿을 2개의 무게를 더하면 500g 이하이다. 그래서 5 곱하기 X와 100 곱하기 2의 합이 500 이하다. 맞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선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부호 바꿔주시고요. 좌변 동류항끼리 계산 정리해 주시고 우변 동류항끼리 계산 정리해 주시고요.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실 건데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따라서 해를 구하면 x는 3보다 작다 되겠고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얀 동그라미겠고요. 지금 경계의 해가 3이기 때문에 3번과 5번 중에서 자, x는 3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화살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8번 보겠습니다. xy의 순서상 a,1과 -3,b가 1차 방정식의
해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라고 알려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 풀면 된다? 대입을 하면 참이 되게 하는 수라는 걸 이용하셔서 대입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a, 1을 요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를 똑같은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1을 대입하면은 x에 a, y에 1을 대입을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를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은 a는 9라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를 대입하면요. x에 마이너스 3, y 자리에 b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이항을 해주시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 답 적기 전에 항상 확인해 주세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a와 b를 더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4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순환소수 0.12, 순환마디 1,2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3분의 a고, 기하분수 30분의 43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순환마디가 b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하나는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바꾸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하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네요.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바꾸는 방법. 우선은 분수로 바꿔주면요. 자,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의 9. 그리고 분자에는 순환마디 수 전체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면 되는데요. 지금은 0이니까 그대로 10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할게요. 3으로 약분해 주시면 34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 A는 4구나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30분의 43을 순환소수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나눗셈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 되겠어요. 그래서 43 나누기 30 하시면은 1 소수점 적어주고요. 3, 4, 12 3, 3은 9 자, 그럼 똑같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3이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1.43 순환마디는 3이 되겠고요. 따라서 순환마디 b는 3 되겠습니다. 역시 A값, B값 구해놓고 나서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럼 A 플러스 B는 4 더하기 3 해서 7. 자, 10번 기하분수 A분의 B를 소수로 나타내면 0.24 순환마디 24일 때 1차 부등식 A-B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순환소수하고 1차 부등식이 합쳐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얘를 분수로 바꿔서 a와 b 값이 얼마인지 구하겠습니다. 그럼 0.24 순환마디 24를 역시 분수로 바꿔주시면 분모는 순환마디 개수만큼 99, 분자는 24가 되겠고요.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해 약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나눠주시면 33분의 8 되겠네요. 따라서 분자인 b가 8인 거고요. 분모인 a가 33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1차 부등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33-8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되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항을 했을 때 미지수가 양수가 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8x를 이항을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x의 개수인 8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33보다 x가 작거나 같은 거고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대분수로 바꿔보시면 4와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 x의 개수는 4개. 이렇게. 자, 11번 유리수와 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서 강조해 주시면은 옳은 거 골라라고 했는데 옳지 않는 거 고른다거나 옳지 않는 거 골라라 했는데 옳은 거 고른다든지 하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뭐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목에서 특히 이런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아예 선지에다가 읽으시면서 무조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절대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헷갈리는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11번.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자, 무한소수에는요. 이렇게 좀 아래다가 적어볼게요. 무한소수의 종류에는 유리수인 순한소수가 있고 순한소수는 유리수고요.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아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닙니다. 즉 정리하자면 무한소수 안에는 유리수인 수도 있고 유리수가 아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유리수라고 하면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2번 모든 기약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틀렸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에는 역시 여기다 적어볼게요.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에는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순한소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약 분수는 유한소수 나타낼 수 있다가 역시 틀렸습니다. 3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역시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게 바로 기약 분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기약 분수는 순한소수 혹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4번 분모가 2와 5 이외에 소인수를 갖는 기약 분수는 유한소수가 아닌 순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 순한소수와 유한소수는 0이 아닌 정수 분의 영수, 바로 얘가 분수꼴인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다. 순한소수와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죠. 다음 장. 자, 12번은 지수 법칙에 활용되겠습니다. 역시 문제 형태를 보면은 이제 요거 어떻게 푸는 문제였지 가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떠오른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할 때 a의 8x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요 둘 사이에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서 변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8은 2의 4배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a의 8x제곱을 a의 2x제곱의 4제곱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수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이다 라고 했던 지수 법칙을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a의 2x제곱은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을 해주시면 3의 4제곱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81 나옵니다. 지수법칙이 자유자재로 변형이 될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2x 마이너스 3y 4를 x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x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은 요 y라는 문자가 소거가 될 수 있게끔 요 식을 이렇게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입을 하겠습니다. y 자리에 y에 대한 y의 식 얘를 대입을 해주시는데 다항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입하실 때 괄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리할게요. 2x 분배 법칙으로 괄호 풀어주시면 6x-3 플러스 4 되겠고요. 동료한끼리 계산 정리하겠습니다. 분배 법칙 하실 때는 부호 때문에 틀리지 않게 집중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x의 개수가 a, 상수항이 b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x의 개수인 8, b는 상수항인 1이 되겠고요. 역시 구하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a-b니까요. 8 빼기 1이어서 답은 7, 1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복잡한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차례차례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식에서 지금 이게 나눗셈이니까요. 분자에 분배를 해 주셔가지고 약분하면 돼요. 보통 하트 공식으로 쪼갠다 라고도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xy 제곱 분의 8xy 세제곱 4xy 제곱 분의 4x제곱 y제곱.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수도 하트 모양으로 쪼개서 하트 모양이라는 건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는데,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얘가 빼기예요. 빼기일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쪼개주시게 되면요.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쪼개주시게 되면은 다항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다항식으로 쪼개지게 되니까 반드시 괄호로 묶어 주셔야 부호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쪼개주신 다음에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쪼개지 않아도 암산을 잘 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이런 과정 생략할게요 하시는 분은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암산을 했다가 틀리면은 혼나겠죠? 자, 역시 항상 지금은 약분하는 거니까 괄호가 풀리지 않습니다. 괄호는 분배 법칙을 할 때에만 풀려요. 자, 약분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괄호를 풀어줍니다. 학생들이 은근히 이 괄호 때문에 부호에서 많이 틀리는 거를 봤어요. 많이 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y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2번.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다른 거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괄호 혹은 부호 때문에 틀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A가 이렇게 복잡한 식, B도 복잡한 식으로 주어졌고요. A 플러스 3B를 X, Y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대입을 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시는 게 더 낫겠어요. 왜냐면 지금 A랑 B라고 하는 식 자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호호. 네, 그럼 일단 A 정리하시면요. 괄호는 분배 법칙으로 풀어서 정리해 줍니다. 마이너스인데. 자,
자, 동류항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y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b 같은 거, b식을 계산을 하실 때 방정식을 이제 많이 풀던 학생들은 분수가 나왔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야지 이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식은 등식은 물론 등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푸는 그런 식이 아니라 b라고 하는 식의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요 오른쪽 우변에 있는 식에서 어떤 변형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6을 곱하게 되면요. 여기 좌변에도 그럼 차라리 6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변에만 6을 곱해가지고 우선 계산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얘는 등식의 성질로 푸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변은 분수식이니까 통분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통분할게요. 6으로. 그럼 3, 4, 12. 자, 그리고 나서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분자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 괄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어 붙이면은 부호 때문에 반드시 틀립니다. 많이 봤어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특히 여기 부호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수의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바꾸지 않고 마이너스 10y로 푸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계산하시면은 6분의 7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a와 b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네요. a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7x 중간 과정들을 좀 이렇게 암산으로 정리하시면서 풀면은 조금 더 공간 여유 있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나 a는 왜 이대로 적었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6y 3 곱하는 거 암산하면은 2분의 7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그럼 통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등식 아니니까 2 곱하시면 안 돼요. 통분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암산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y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틀려고 봤더니 답의 형태가 보기에 없어요. 그럼 좌절하지 마시고 약분이 되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답이 4번 보이실 겁니다. 자, 16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는 이것도 좀 고난도 문제 좀 풀어보셨던 친구들이라면 많이 접해보셨을 문제입니다. 막 굉장한 고난도까지는 또 아니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연수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일단 이 부등식을 풀어서 해부터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춰서 또 다른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12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12를 약분해주고 분배를 해주시면 3x 15 4x 암산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좌변에 x 한 끼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는 이항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고요.
우변도 부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의 조건이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당황해하고 깜깜해 하는데요. 이거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면 훨씬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요 해를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우리가 구한 해가 음수가 되는 기준은 0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0이 이렇게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0에 해당하거나 0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에 각각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 -a, -15라는 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음수인 x는 없겠죠. 타양수니까요. 그래서 1번 경우에는 해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 -15가 0인 거예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역시 음수인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3번. 이번엔 0이 -a, -15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구간에 있는 x는 지금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수인 x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럼 결론. 자리가 없으니까 살짝 여기로 더 올게요. 우리가 구해낸 해인 -a, -15라고 하는 수는 지금 0과 비교를 했을 때 0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0이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해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이 구해낸 해의 범위로부터 a의 범위를 구해내시면 돼요. 역시 선생님은 미지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게끔 이항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a를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요령껏 머릿속으로 푸시는 학생들도 계시던데요. 잘 하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런 논리적인 흐름은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어느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30분까지는 2,000원이고 30분을 초과하면은 1분당 300원씩 추가가 된대요. 자, 주차 요금이 11,000원을 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넘지 않게라는 표현은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니까 다른 말로 바꿔주면 작거나 같다. 즉 이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x분이라고 놓고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우선 최초의 30분의 요금은 2,000원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30분 초과하면은 1분당 300원의 요금이 붙는데 그럼 300원의 요금이 붙는 시간은 전체 x분에서 처음에 30분을 제외한 x-30분마다 300원이 붙으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총 주차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 요금이 11,000원을
넘지 않는다. 즉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금액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자릿수가 커요. 몇백, 몇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수를 일일이 숫자를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양변을 10의 거듭제곱으로 나눠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10의 거듭제곱이 100이니까요.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 되고요. 3을 아예 분배할게요. 3x 90 그럼 110 한결났죠? 자, 그러면은 3x 좌변에 두고요. 좌변에 있는 상수항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0,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70, 둘이 더해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180.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얼마 차례차례 순서대로 암산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차례차례 암산하시는 게 시간을 더 단축시키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양변을 x의 개수인 3으로 약분해 주시면 x는 60분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요. 최대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60분 5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일 때 x는 a, y는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심플한 문제 되겠습니다. 다만 개수가 소수 아니면 분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적당한 값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 주세요. 위에 있는 식을 기역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에는 10을 곱해주시면 정수가 되겠고요. 니은에다가도 10을 곱해주시면 정수가 되겠네요. 자, 기역에 10을 곱하면은 x-2y는 3. 니은에 10을 곱해주시게 되면 3x-5y는 6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개수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 요거를 디귿이라고 하면 디귿에 또다시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3x-6y는 9. 니은에 3 곱한 거는 그냥 그대로 3x-5y는 6 이렇게. 자, 그럼 x의 개수의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으니까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y는 3 되고요. 따서 y는 마이너스 3 되겠구나.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대입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여기 디귿식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6은 3이니까 6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인 걸 구했으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1번. 자, 19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에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였죠. 그래서 지금 y의 개수가 상수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기역, 아래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역식에다가 2를 곱해주셔서 4x 플러스 2y는 2로 만들어 주시고요. 니은은 그냥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y의 개수가 이제 같아지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x의 개수끼리 비교하시고 상수항끼리 비교를 하셔서 이것이 모두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이요. 따라서 a는 4, b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니까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4개의 1차 방정식의 해가 다 같다는 겁니다. 다 공통의 해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4개의 방정식 중에서 미지수로 x하고 y만 있는 요 2개를 연립을 해서 해를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 리을이라고 하면은 니은과 디귿을 먼저 연립을 하는 겁니다. x-5y는 9랑 3x 플러스 2y는 10을 먼저 연립하는 거죠. 가감법을 쓰실 거라면은 x의 개수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3 곱하셔서 두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7y는 17 되겠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그럼 요 y는 마이너스 1을 저는 여기 위에 있는 니은식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5는 9, 따라서 x는 4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y는 마이너스 1, x는 4라고 하는 이 해가 4개의 방정식에 전부 공통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기역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리을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성립하는 겁니다. 다 공통의 해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4,-1이라고 할게요. 자리가 없네요. 기역에 대입을 하면 4a-1은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1 이항에 가면은 마이너스 4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요번에는 4,-1을 리을에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4x 플러스 by는 9에다가 대입하시면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대입하자. 16-b는 9. 역시 저는 양수 이런 경우라면은 미지수가 양수가 되게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7 되죠? 자, 이때 그러면은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7 해주시면 마이너스 7.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드디어 함수 단원입니다. 굉장히 문제량이 많죠?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21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떤 개념을 이용하셔야 하느냐? 기울기의 부호와 y절편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상승하는지 아래로 하강하는지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y축과 만나는 곳의 위치가 결정되겠어요. y절편이 양수라면은 y축과 위쪽 부분에서 만나겠고 y절편이 음수라면 y축의 아랫부분에서 만날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은 아래로 하강을 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이겠고요. 지금 y축하고는요, 음의 부분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y절편도 음수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2번 함수값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fx가 지금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요. 한번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데요. f-1이 16이라고 합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이 식의 값이 16이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요. 대입을 하시면 8-2a는 16인 거고요. 우리 얘가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되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항을 해주겠습니다.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a가 마이너스 4구나. 따라서 구해낸 a의 값을 원래 fx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fx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라는 식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f3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요. 구에는 fx식의 x 자리에 3을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8에 24 플러스 8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6. 답은 1번 이렇게. 자, 함수값 기호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2x-5의 그래프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고요. 따라서 기울기가 지금 얼마? x의 계수인 2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겠고요. 그리고 점 1,-4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차 함수식을 구해내는 유형 4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준 경우, 세 번째, 두 점의 좌표를 알려준 경우, 네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준 경우 중에서 지금은 2번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 했느냐? 우리가 구해내고자 하는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먼저 기울기를 대입을 하죠. 알려줬으니까요. 지금은 2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2를 대입하시면 y는 2x 플러스 b라는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직선이 1,-4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항상 성립하는 값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y에 마이너스 4, x에 2를 대입을 하시면 b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구해낸 b값을 다시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y는 2x-6,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24번 A가 쓴 과학일지의 일부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고요.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를 재어보니 20도였다. 비커에 담긴 물을 가열하면서 온도를 재었더니 2분마다 16도씩 일정하게 올라갔다. 가열하기 시작하여 X분이 지난 후에 물의 온도를 Y라고 하면 관계식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관계식 y는요. x 증가량이 2고요. y 증가량이 16이니까 기울기는 2분의 16이 되겠고요. x값이 0일 때에 y값은 20도이니까 y절편이 20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8x 플러스 20이 관계식이 되겠어요.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이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 물이 끓게 되는 것은 가열하기 시작하여 몇 분이 지난 후이지 않을까? 자, 그럼 온도가 100이 되었을 때
몇 분 후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y 자리에 100을 대입을 해서 그때의 x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네요. 20을 이항해 주시면 80.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 x는 10. 따라서 10분 후에 물이 끓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활용 문제였던 거죠. 자, 마지막 25번. 그림과 같이 두 직선가 y축 위에 점 A에서 만나고, 자,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 문제의 조건이 알려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y축 위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곧 y 절편이 같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b 값이 얼마인지 구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3이고요. 그 다음 문장,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ABC의 넓이가 2분의 27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이제 x축과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또 조건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x절편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의 x절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기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을 니은이라고 하면요, 기역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ax, x값을 구하기 위해서 a를 나눠주시게 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3이 x절편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3. 니은의 x절편을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y에다가 0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x, b값이 아까 3이라고 구해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x를 이항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래서 x는 3. 여기가 3이네요. 그리고 y절편은 우리가 3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3이겠고요. 그럼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 3 그리고 2분의 1을 곱했을 때 넓이가 2분의 2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27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9가 되려면 우리 점 B의 좌표는 즉 마이너스 a분의 3은 3에서 9만큼 뺀 값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3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이걸 부등식을 풀어서 값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 쉬운 거는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요 마이너스 6,0을 기역에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풀면 더 빨리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계산하시면 a 값은 2분의 1 나오시겠네요. 대입하는 걸 보여드릴까? 다시 지금 요 기역 함수식에 x절편이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을 기역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럼 6a는 3이니까 a는 2분의 1 되죠? 자, 따라서 A가 2분의 1이고요. B가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A, B의 값은 2분의 3 되겠습니다. 1번.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를 6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약한 단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쭉 전범위를 시험을 보았고요. 오늘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약한 단원 파악을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말에 볼 기말고사는 분명 좋은 점수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